고성이가 이미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이름 한유라가 다시 불리는 순간 박진석의 금고가 혼자서 열려버렸는데요. 박진석은 그날 밤 서재에서 혼자 서류철을 뒤적이다가 손끝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돈의 흐름을 적어둔 장부 한 장 그 밑에 눌러쓴 메모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한유라 입금 확인, 병원 측과 추가 협의. 박진석은 순간 숨이 턱 막혔고 고성이가 웃으며 내어줬던 차가 갑자기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성혜, 너 이 이름을 왜 숨겼지? 박진석은 소리내어 말하지 못한 채 서류를 다시 잠가버렸습니다. 잠그는 손이 떨리는데도요. 그 시각 지은호는 외투깃을 여미며 이상철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상철은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지은호를 추운데 오래 세워두면 안 된다고 자꾸만 앉아 먹고 가를 반복했는데요. 지은호는 이상철의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었습니다. 이지혁이 이 장면을 보면 또 무슨 표정을 지을지 뻔했거든요. 아저씨, 진짜 괜찮아요. 저 이제 좀 버텨요. 지은호가 웃어 보였지만 배 쪽이 묵직해서 웃음이 얇게 떨렸습니다. 수술도 했는데 고집부리긴. 이상철은 투박한 말투로 잔소리를 하면서도 지은호의 그늘진 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 나간 아들 이지혁 생각도 나고 지은호의 아픈 사정도 느껴지고 이상철은 자꾸만 지은호에게 마음이 가는 자신이 낯설었어요. 그때 어딘가에 숨어있던 이지혁이 결국 나오고 말았는데요.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침착한 척했지만 속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아니, 지은호랑 왜 둘이 이렇게 친해요? 접점이 없잖아요. 이지혁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지은호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부터 했습니다. 선배, 죄송해요. 제가 아저씨랑 얘기 좀 했어요. 이상철은 아들이 소리내기 전에 먼저 길을 막았어요. 야, 내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내가 밖에서 사람 만나지. 그게 뭐가 문제냐? 이상철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겁이 났습니다. 지은호에게 집 나간 아들 얘기까지 털어놓은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은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가 저한테 얘기한 건 저한테만 남겨둘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입 무겁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상철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호가 자꾸 아버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이란 걸 이상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지은호는 이상철에게 아빠가 보낸 선물 같았다고 말할 정도로 이상철을 정서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위험했어요. 이지혁은 아버지 마음이 지은호에게 기울어가는 걸 느끼는 순간 이상하게 질투가 치밀었거든요. 지은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사가 타인에게 열리는 기분이 싫어서요. 이지혁은 억지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근데 수술은 대체 왜 했어요? 지은호가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이상철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다더라. 너는 그동안 뭘 했길래 몰라. 이지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지은호의 고백을 거절했던 날 이후 지은호가 어떤 밤을 지나왔는지 제대로 묻지도 않았다는 게 갑자기 찔렸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진짜 폭탄은 지은호가 아니라 한우진 쪽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병실에서 지은호의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고 있었어요. 은호야, 우리 약속 다시 하자. 한우진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은호가 잠시 웃으려다가 눈가가 금방 젖었습니다. 쌍둥이라는 거 아예 없는 일로 하자. 우리 그런 거 하기로 했잖아. 지은호가 먼저 말했는데요.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너하고 내가 혈연이라는 걸 의식하는 순간 그 사람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 그 사람은 우리를 다시 한 줄로 묶어. 한우진이 그 사람이라고 말할 때마다 병실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들을수록 분노가 올라왔고 동시에 무서워졌어요. 자신들이 왜 숨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지은호는 억지로 현실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지은호. 너는 한우진. 우린 그냥 친구야. 한유라는 없어. 지은호가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 한우진의 손가락이 움찔했어요. 마치 금기어를 건드린 사람처럼요. 지은호는 그 반응을 보고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없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우진이 서랍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지은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4명의 체크카드야. 이거면 너희 엄마도 절대 추적 못해.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순이가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도 한우진이 말하는 너희 엄마에는 정순이와는 다른 그림자가 섞여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걸 모른 척해야만 했습니다. 통장이랑 도장은 부산 영인의 펜션으로 짐 보낼 때 같이 보낼게. 한우진이 덧붙였고 지은호는 그 말이 그냥 짐 이야기가 아니라 증거 은닉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우진아, 돈은 지은호가 말하려 하자 한우진이 끊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난 절대 간이식 안 했어. 너여서 한 거야. 내 친구니까. 한우진이 친구라고 말했지만 지은호는 그 단어가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피를 나눈 쌍둥이가 친구라는 말 뒤에 숨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거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속으로 울었습니다. 갚을게. 그리고 진짜 고마워. 지은호가 말했는데요. 그 고마움 속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영란은 뜻밖의 장소로 움직였어요. 박영란은 대학원생이자 화가인데도 요즘은 그림보다 확인이 먼저였거든요. 엄마, 처음 가게 차릴 때 비용 정리했던 수첩 있지? 나 그거 좀 줘. 박영란가 고성희에게 수첩을 요구했을 때 고성희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이 잠깐 비었습니다. 왜 그걸 갑자기? 고성희가 물었고 박영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제 새 작업실 구했어. 돈 계산 다시 해야 해. 하지만 그건 핑계였어요. 박영란은 수첩이 돈이 아니라 흔적을 품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가게 비용, 인테리어 비용, 직원 월급처럼 보이는 항목들 사이에 이상할 정도로 일정한 금액이 반복되어 기록돼 있었거든요. 병원 기록 정리 대회비 같은 단어가 숫자 사이사이에 숨듯이 박혀 있었어요. 박영란은 그 글씨체가 자기 엄마 고성희의 글씨라는 걸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영란은 결국 이지환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 누굴 만나러 가고 싶은데 아직 알리고 싶지 않아. 이지환은 박영란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라서 박영란가 비밀을 말할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택시를 왜 불러? 내가 있는데. 이지환이 말했지만 박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것만 확인해줘. 나 혼자 볼 일이야. 이지환은 책임감과 박영란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라졌어요. 결국 이지환은 가는 데까진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영란가 내릴 때 이지환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누굴 만나는데? 박영란은 웃으며도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오빠 말하기 싫다고 했잖아. 올 때도 알아서 올게. 박영란가 찾아간 곳은 작고 낡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초인종 앞에 AP라고 적혀 있었고 박영란은 그 앞에서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문이 열리자 낯선 여자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은호였어요. 여긴 어떻게 왔어요? 지은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박영란은 그 질문에 오히려 웃었습니다. 저 언니 만나러 왔어요. 지은호가 얼떨떨해하자 박영란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같지 않나요? 고성애 씨요. 그 순간 지은호의 심장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은호에게 고성희는 누군가의 새엄마 정도로만 들리던 이름이었는데요. 박영란의 입에서 그 이름이 엄마로 나오자 지은호는 한우진이 말하던 그 사람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당장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반문하고 싶었지만 목이 잠겨 소리가 안 나왔어요. 문 안쪽에서 그 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유나는 고성희의 젊은 시절을 닮은 눈을 갖고 있었고 박영란을 보자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너 드디어 왔네. 유나의 한마디에 박영란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언니 진짜였어? 유나는 대답 대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지우려던 것들 여기에 다 있어. 지은호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이름이 우연처럼 너무 익숙했거든요. 한유라. 지은호는 숨을 삼키며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방금 병실에서 한유라는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자기였는데 현실에서 그 이름이 눈앞에 튀어나온 겁니다.
박영란은 지은호에게도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니 혹시 인테리어 디자이너 맞죠? 저 작업실 인테리어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박영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명함을 요구하자 지은호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질문이 가벼운 척하지만 목적은 가볍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은호는 명함 지갑을 뒤지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 이름이랑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지은호가 겨우 말을 꺼냈고 박영란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또렷이 새기듯 반복해 묻습니다. 이름을 한 번 더, 전화번호를 한 번 더. 박영란은 지은호를 연결고리로 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고성이는 박영나가 늦게 들어오자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로 맞았습니다. 우리 영나 왔어? 그런데 박영란은 인사도 없이 물었습니다. 엄마 유나 알아? 고성희의 미소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는 애써 웃으며 넘기려 했어요. 누구야 그게? 박영란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 엄마 수첩에도 그 이름이 있더라. 고성희는 그제야 박영나가 수첩을 봤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계산이 미친 듯이 돌아갔어요. 유나가 살아있다는 것, 한유라라는 이름이 다시 떠오른 것, 그리고 지은호라는 변수가 끼어든 것. 고성희는 한 걸음 더 다정해지며 말했습니다. 영나야, 넌 지금 피곤해서 그래.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휘둘리면 안 돼. 그런데 박영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사람? 엄마가 지운 딸이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 말이 고성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박영나 뺨을 때릴 뻔했는데요. 그 손을 겨우 걷어들였습니다. 대신 고성희는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영나야, 너 정말 나랑 싸우고 싶어? 그럼 성재는 어떡할래? 고성희가 박성재 이름을 꺼내자 박영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영나는 박성재를 아끼고 있었고 박성재는 박진석의 후계자였거든요. 고성희는 그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100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고 있었어요. 이수빈과의 관계를 스스로도 계약이라고 믿고 싶은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답게 늘 밝은 얼굴을 걸고 다니면서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서요. 오빠, 나 사실 나도 무섭긴 해. 근데 난 손해보는 거 싫어. 그래서 더 솔직해지고 싶어. 이수빈이 그렇게 말할 때 박성재는 순간 지은호가 떠올랐습니다. 지은호도 겉은 해맑은데 속에는 무거운 걸 숨기고 사는 사람이라서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잊으려고 이수빈을 만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었는데요.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이수빈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진짜 지키고 싶은 사람은 누구지라는 질문이 더 날카롭게 돌아왔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이지혁에게 술 한잔하자고 연락했습니다. 야, 나 궁금해서 미치기 전에 너네 아버지랑 술 한잔 해야겠다. 박성재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다릅니다. 이상철과 지은호가 가까워진 사실이 박성재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였거든요. 이지혁과 지은호 사이가 흔들리면 박성재의 마음도 더 위험해질 테니까요. 이지혁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박성재를 노려봤습니다. 너 우리 집에 와서 밥 얻어먹고 이제는 뭐 우리 아버지까지 내 편으로 만들 생각이냐? 이지혁은 화가 난 척했지만 사실은 불안했습니다. 박성재가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자신이 통제하던 질서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성재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야, 난 원래 어른들한테 잘해. 그리고 너네 집 따뜻하잖아. 박성재가 따뜻하다고 말하자 이지혁은 더 속이 상했습니다. 자기가 집을 떠나 있었던 이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 못한 마음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날 집에서는 김다정이 이상철의 빈자리를 채우듯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김다정은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던 사람답게 말끝마다 얘들아, 밥은 꼭 먹어야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들려오는 이지혁과 박성재의 언성이 커지자 김다정은 손을 멈췄어요. 또 둘이 부딪히나 김다정은 괜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이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은호. 이지혁은 잠깐 망설였다가 받았는데요. 지은호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선배, 저 지금 좀 급해요. 할 말이 있어요.
이지혁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묻기도 전에 지은호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유라라는 이름 선배 들어본 적 있어요?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 술기운이 확 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몇 년 전 대학 동아리 기록에서 우연히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유라는 동아리 후원금을 익명으로 보냈던 사람 이름이었고 이지혁은 그 후원금이 어디서 왔는지 끝내 모르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지은호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목이 말라서 침을 삼키며도 말이 안 나왔어요. 박성재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야, 왜 그래? 이지혁은 대답 대신 술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나 지금 가봐야겠다. 그 같은 시간 정순이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탁자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서 왔지? 정순이가 중얼거렸고 지강호는 게임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왔는데? 정순이가 봉투를 뜯자 병원 로고가 찍힌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가족력 확인을 위한 검사 안내. 정순이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구겨 쥐며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그 애는 없었어야 하는데 정순이가 무슨 말을 삼키는지 지강호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강호는 괜히 짜증만 냈어요. 엄마, 또 누나 일로 그러는 거야? 맨날 누나. 정순이는 아들의 말에도 대꾸하지 못한 채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은호가 찾던 바로 그 수첩이었는데요. 정순이는 수첩을 펼치다가 오래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 구석에 정순이가 절대 잊지 못할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한유라 정리비용. 정순이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지은호에게 미안함이 폭발하면서도 동시에 지은호를 살리기 위해 숨겨야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근데 너는 살아야 했어. 정순이의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웃으며 말합니다. 여보, 연말 지나면 성재 연애 문제 정리하자고 했잖아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서재에서 본 한유라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박진석은 웃지 못했어요. 고성희가 연애를 말할 때 사실은 입막음과 정리를 말하고 있다는 걸 박진석도 이제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희야, 너 유나는 어디 있니? 그 한마디에 고성희가 찻잔을 놓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찻잔이 깨지며 흩어진 물처럼 고성희의 표정도 더 이상 깔끔하게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는데요.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박진석은 고성희를 바라보며 낮게 덧붙였습니다. 나 어젯밤에 금고가 혼자 열린 걸 봤어. 그 안에 한유라가 있더라. 고성희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성희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웠던 이름을 다시 불렀더라. 이번엔 뭘 내놓을래? 고성희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은호와 한우진의 쌍둥이 봉인을 가장 먼저 찢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이지혁은 지은호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계세요? 이상철은 짧게 대답했어요. 나 밖이다. 내가 올 얼굴이냐? 이상철의 목소리가 유난히 거칠어서 이지혁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또 지은호를 만나러 간 건지, 혹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터진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이지혁이 도착한 곳은 지은호가 알려준 주소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 먼저 마주친 사람은 박영나였어요. 박영나는 지은호의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고 표정이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선배? 이지혁이 얼어붙자 박영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이쪽이 지은호 언니 선배님이세요? 박영나가 언니라는 호칭을 쓰는 순간 이지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은호의 사생활에 자신도 모르게 낯선 혈맥이 붙기 시작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유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나는 이지혁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낮게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죠. 우리 애기 생각보다 빨리 만나네요.
이지혁은 유나의 눈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단순히 소문 속 악당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 곁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유나가 들고 있는 봉투 속 서류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권력과 돈을 건드리는 칼날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뒤에서 뛰어나오며 이지혁을 붙잡았습니다. 선배,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은 지은호가 말끝을 흐리는 순간 이지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성재였습니다. 지혁아, 너 어디냐? 방금 회장님 쪽에서 이상한 말이 돌았어. 한유라가 기자한테 간대. 박성재의 목소리가 흔들렸고 이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가족끼리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바깥으로 터뜨리려고 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호의 가방 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은호가 꺼낸 건 병원 봉투였습니다. 검사 안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지은호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우진아, 우리 약속 지킬 수 있을까? 대답 대신 어딘가에서 또 한 통의 문자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지은호의 휴대폰이었어요. 한유라를 없애려면 너부터 무너뜨려야 한다. 지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호, 이제는 나한테도 말해. 내가 혼자 버틸 일이 아니야.